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시황과 주도주 분석 영상입니다. 새로운 컴퓨터에서 영상을 찍기 때문에 마이크 소리가 조금 제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먼저 보시면은 현재 헤드앤숄더형으로 가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헤드앤숄더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봉에서 현재 보이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를 만들면서 빠지는 패턴이고, 만약에 이 패턴이 진짜로 맞다면 제법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430까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박스권에서 하단을 이탈했으나 내일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또 430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지금 이유로 좀 보자면, 이렇게 단기간에 종가 저가로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는 갭이 위로 뜨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또 막판에 보시면은 선물을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시 매도해서 매수로 바꿨기 때문에 대략 430포인트 정도 11선 자리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이 자리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사리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분할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대형주 중에서 삼성전자는 이렇게 양봉 시가를 깼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자리를 양봉 시가인 대략 81,300원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이틀 안에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여기서는 주가가 이쪽에 있는 이평선을 두고 하락을 하는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여기에 있는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다. 그리고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 122평선을 현재 돌파를 못한 모습에서 빠진 모습이고, 여기서 현재 22평선인 이 자리를 지지를 한 번 정도 해주겠지만 이게 다시 또 저항으로 되면서 이렇게 추가적인 N자형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살아있는데, 자동차 중에서는 기아가 현재 이렇게 5일선을 타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5일선을 깨버린다면 이 양봉을 깨버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쪽에 있는 이 쌍봉 자리로도 갈 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의 매수를 가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 자리를 다시 또 깨버린다면 이 11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요 매물대를 돌파를 못하고 점점 무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항공이나 여행주로 가셔서 요즘에 그 주도주인 요 종목을 한번 보자면, 오늘은 특히 항공주가 셌는데 지금 보이시는 요 모습이 4일 빠지고 반등 나오고, 다시 또 여기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S5일 같은 이런 박스권을 그릴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내일 만약에 이 양봉에서 눌림이 좀 크게 나온다면 S5일과 같은 이 상단 박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대한항공이 이렇게 튀면서 중소형주인 제주항공이나 TA항공이 좀 크게 텄는데, TA항공은 이쪽에 있는 거래량이 이번에 좀 터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행주 같은 경우도 이 박스 상단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고, 마찬가지로 모두 투어도 이렇게 박스를 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보시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이나 여행이나 면세주는 박스
현재 상단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박스권 아래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오늘은 자동차랑 항공 여행주가 튀었기 때문에 내일은 민감주에서 튈 수가 있는데, 민감주에서 현재 대장이 건설, 시멘트,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현재 현대건설이 대장인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 그리고 음봉, 그리고 내일 다시 양음양 패턴으로 갈 수가 있고, 만약에 내일 이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이후에 다시 또 박스권으로 생각해서 이 박스권 상단, 그리고 박스권 하단까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에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가야 더 높은 가격인 6만원까지 갈 수가 있고, 만약 이 자리를 뚫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 이후에는 5일선을 깨면서 박스 하단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GS건설은 이렇게 추세가 좀 무너진 모습이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일 정도 자리에서 만약에 건설주는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조금씩 비중을 줄여야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를 돌파했지만 바로 눌림이 좀 이 중요한 상단을 눌림을 깨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내일 만약에 바로 요 상단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제 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일 만약에 31,700원짜리를 돌파한다면 다시 또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다. 그리고 계룡전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이 나왔고, 금호건설도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수급이 현재까지 나쁘지 않고,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도 수급이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데,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4일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 단기적인 이제 매수 자리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시멘트로 가셔서 보시면 이 쌍용양해 같은 경우가 어제 좀 선조정을 받아서 오늘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빠졌다가 받쳤는데, 현재 이 갭을 메꾸고 갈지, 만약에 이 갭을 메꾼다면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엔 갭을 메꾸지 않고 바로 위로 튀어야 되는 모습이고, 성신양해 같은 경우도 양봉 나오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또 양봉이 나오는 패턴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현대건설하고 비슷한 모습처럼 이 13,1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바로 죽는다면 그 이후에는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삼필시멘트는 좀 음봉이 크게 나와가지고 이 상단을 돌파를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단타로 나갔고 오늘 다시 또 들어갔는데, 이 물량을 내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박스 상단을 돌파를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리고 인테리어 쪽에서는 현재 제가 자연과 환경을 최우선주로 보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클라우드 웨어랑 약간 비슷한, 클라우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신성통상이랑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3일 단일가가 나오고 3일 단일가 나온 이후에 이렇게 갭이 나오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를 하면서 큰 시세가 나왔는데, 자연광경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내일 오르면서 상승을 한다면 대략 3,000원, 2,900원, 3,000원 부분까지 상승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SMCMC처럼 이런 식으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 갭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갭하락이 나오면은 5일선이 저항이 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빠져도 2,440원을 지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아스 같은 경우가 그 다음 후발주자로서 가능성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NX 같은 경우가 이렇게 눌림이 나오고 다시 또 상승의 가능성을 좀 열어놨는데,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된다.
그러면 그 다음은 보셔야 되는 게 또 한국 가구도 있다. 그래서 한국 가구 같은 경우도 이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킨 이후에 여기 상단을 돌파를 해야 시세가 좀 나온다. 그리고 또 연달아서 하츠까지.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짝짓기로 매매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최우선주, 그리고 이화공영, HDC, 현대산업개발, 그리고 시멘트 같은 경우는 성신양해, 그리고 삼표시멘트, 고려시멘트, 유진기업도 되게 차트가 좋습니다. 유진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타점이 높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상단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자연과환경이 내일 크게 튀면은 코아스, NX, 하츠, 한국가구가 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관련주 같은 경우가 지금 이번 주 금요일이거나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기 때문에 2, 3일 전에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눌림 나후에 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넵튠은 좀 약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 보시면은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5일선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눌림 자리에서 이렇게 눌림 자리에서 손절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요 자리에서 깨질 때, 대략 요 정도 자리에서부터 이상하다는 판단을 했었어야 되고, 요 자리를 깨질 때 이런 식의 5일선이나 10일선이 깨질 때 손절을 하고 다시 또 종가에 담는 것이 훨씬 안전한 매매다. 현재로서는 요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대략 11선 자리인 8,080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으나, 이 자리를 만약에 계속해서 돌파를 못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까지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손절을 했어야 되지만, 만약에 손절을 못했다면 내일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물량을 좀 줄이고 금요일날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요런 이제 매매를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고, 클라우드웨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눌림을 주는 자리에서 3일 빠졌을 때 5일선 지지하는 자리에서 베팅을 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고가를 돌파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성통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중요한 자리 돌파했을 때 매수 매도, 티플렉스 같은 경우도 양음양 패턴, 이런 식의 이제 패턴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한 것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